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직후 매출이 3억. 첫 상장에 이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전도 유망하다 해서 상장 당시에 1조 5천억의 시가총액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공모 흥행에 성공을 했었을 텐데, 자, 매출이 맑았지도 않기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자, 파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억 2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7.6%가 감소를 했고, 지금 9월까지 누적 매출은 18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가 감소했습니다. 자, 영업 손실은 344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보호예수 물량이 1210만 주가 풀리게 되면서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 5,900만 원으로 이제 매출이 급감을 했고, 공모를 추진하던 2분기에 자, 152억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걸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거래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금감원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주간 증권사를 점검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은 이미 엎질러 졌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두의 투자기관 선행매매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52억 영업손실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 이것도 있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의 선행매매, 이것이 가장 크죠. 자, 세쿼이어 트리 5 창업 투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초기 투자자였던 포레스트 파트너스 장내 매도로 이렇게 현재까지 1128억을 회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레스트 파트너스의 채용 정보를 보면, 자, 여기 세쿼이어 트리 신기술 투자조합 결성이라고 이름이 보입니다. 자, 같은 놈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놈들인데 급락하기 직전까지 장내 매도할 수 있었는지는 뻔하죠, 사실. 일단 기관 투자자라면 개인들보다 정보는 빠를 수밖에 없고, 기업의 독단적인 기술력 같은 내용이 아닌 이 기업의 재무나 실적 등은 미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기 직전 급하게 장내 매도를 때린 거죠. 선취매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현재 일부 유튜브 채널을 보면, 자, SSD 컨트롤러 매출, 자, 뭐 손님이 10개 주세요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스펙, 성능 등을 테스트하고 승인을 받는데도 몇 분기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억 미만의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다. 메타 플랫폼스에서 주문을 할 때 컨트롤러는 파두 제품을 써라, 이런 식으로 구매 주문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파두의 매출은 다시 정상 궤도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을 감췄던 것부터, 감춘 자체가 거짓말, 사기 행위인데 4분기에는 기존 고객사들로부터 발주가 이미 재개됐다, 이 말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작전 세력이 주식 가지고 작전 치는 것 더하기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파도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조합들의 엑시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이 일단 이런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대주주가 된 뒤에 조합을 터트립니다. 자, 그럼 조합원들은 각각 투자했던 만큼 지분율이 흩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4.02%를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아무개가, 김아무개가 뭐 2.7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분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합일 때는 보유 지분이 15%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깨지면서 각각 보유 지분이 5% 미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내 매도할 때 공시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이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예정된 일입니다. 현재 파도의 대표자인 남희연 대표, 그리고 이지호 대표, 그리고 우호 지분인 이 RPC 포워드, 이렇게 셋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싹 다 장내 매도에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포레스트 파트너스 파도에 728억을 초기에 투자를 했었죠. 자, 3분기 실적 공시 직전까지 지분 매도로 현재 엑시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상장 후 1, 2월차 보호 예수가 풀린 물량을 매도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있었던 이 장내 매도로 보유 지분이 6.92%에서
4.06%로 줄었습니다. 자, 보유 지분이 5% 미만이 되면서 앞으로는 장내 매도에도 공시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RPC 포워드 있죠. 자, 파두의 대표 2명을 제외한 대주주 RPC 포워드. 얘네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일단 이지호 대표, 이 이지호 대표와 와튼스쿨 MBA 동기고요. 그리고 RPC 포워드의 최대 주주는 레버런트 파트너스라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곳의 대표가 파두의 비상무 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진상이고요. 작전주의 교과서대로 고스란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주가를 부양하려면 본격적인 매출, SK 하이닉스양 수주 잔고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재무구조의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단기간에 불가능하죠, 일단. 그리고 2분기 영업손실을 감췄던 행보로 봤을 때 기업 자체가 믿음직하지도 않고요. 아직 20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폭락이 멈춘 것은 대주주의 장내 매도 물량 폭탄을 이미 맞은 상황이고, 저점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은 포레스트 파트너스의 물량 출회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 폭탄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리고 RPC 포워드가 우호 지분이긴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으로 주식 매입의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것. 자, 그러나 동시에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점을 잘 잡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제가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규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만류하는 편이지만, 자, 기존 보유자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작전주에서 리스크가 크지만 대주주의 엑시트와 이 작전 세력의 수익을 위해서 일부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레스트 파트너스의 지분이 이제 200만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현 주가로 계산을 해봐도 354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가가 만약에 2만원만 가더라도 작전 세력의 수익은 50억이 늘어납니다. 자, 차익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 반등은 무조건 나와줄 겁니다. 이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거래입니다. 자, 거래는 사실을 기반으로 체결된 것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지표죠.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가 작전 세력의 엑시트 타점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카톡방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근거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가 있고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